화목반에 우리 기존의 학생들 말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할게요. 네. 대충 원래 이제 있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좀 받았고요. 점수 필요하신 게 대충 이제 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일단 여기는 부산대학교 앞이라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원하시는 교환학생이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사과정, 석박사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하시는 점수가 일단은 그냥 봤을 때도 80대는 넘는 것 같고요. 원하시는 점수가 이제 최소 4.5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잘 됐어요. 90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 반이 일단은 80에서 90반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80에서 90점 반이라고 해서 90점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 중에서 100점, 110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뭐 80, 90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받는 점수를 이제 9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80, 90반이라는 걸 왜 얘기를 했냐면 90점을 받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실 요즘은 밴드로 따져가지고 4.5점인 건데 4.5점을 받으시면 시험 토플 응시료가 지금 많이 비싸요. 그죠? 응시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있는데 시험 등록하면은 환율도 많이 올라서 한 3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을 치시면 저희는 이제 환율을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90점을 받으시면은 28만 원 학원에서 시험비 환급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환급을 받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90점을 노리고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수업 중에 보시면 막 110점 받아야 된다 하는 학생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90만 받게 수업을 하잖아요. 90점을 노리고 수업을 하면 80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노리고 해야지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난이도는 100점에서 110점 해서 5.0에서 5.5 난이도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별 큰 차이 없고 그냥 조금 더 어려요. 조금, 아주 조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처음부터 토플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갈 건데 네, 시험 날짜가 있거든요. 9월달에 시험을 응시하시던 10월달에 시험을 응시하시던 환급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저기 앞에 보시면은 환급 기준이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쌤이 이제 단톡에도 저거를 한번 올려줄게요. 환급 이제 서약서 이제 어떻게 좀 보시고 그 시험 등록 언제 하셔야 되는지 쌤이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토플 시험 잠시만 설명할게요. 토플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다르게 스피킹 라이팅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있으면은 일단 리딩, 리스닝 먼저 시험장 가면 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치고 맨 마지막에 스피킹을 치는데 시험이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엄청 빨리 끝나요. 특히 라이팅과 스피킹 파트, 특히 스피킹 파트는 10분이면 시험이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엄청 금방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은 10분 동안 말을 못하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 게 선생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목반이잖아요. 맞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리스닝을 할 거예요. 할 거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리딩과 라이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에 4과목을 다 한 번씩 돌긴 돌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 유형이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듣고 따라 읽는 거예요. 7문장이고 그거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인터뷰라고 해서 45초 동안 스피킹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질문이 4개거든요. 해서 인터뷰 질문을 4개를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정리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지금 수업은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주말에 복습하시는 겸 다시 돌려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에 결석 관련해가지고 요즘 문의가 많아요. 결석하는 학생도 되게 많고 휴가철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죠. 수업을 빠지게 되면은 무조건 보강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강을 뭐 안내 받으시기에는 뭐 영상으로 보강을 준다라고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영상은 원래 그냥 올려주는 거고요. 실강으로 보강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수업 타임은 일단은 매일 반, 네, 월화수목이 10시에 수업이 있습니다. 아침 10시에. 강의실은 전부 다 똑같고요. 여기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될 것 같고, 화목에는요 6시 반 아니라고 2시 반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2시 반, 6시 반 전부 다 수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시게 되면은 그냥 다른 반에 쓱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진도나 조금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가능한 타임을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평일에 한 3일, 4일 이렇게 빠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크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이제 오셔야 됩니다. 서면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수업은 아침 9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4과목 다 끝내는 연강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해가지고 신관 604호에서 또 쌤이 안내를 할게요. 신관 604호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오시든 뭐 부산대로 오시든 이게 보강은 항상 가능하니까요.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그거 꼭 저녁반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수업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다 중요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가 있고 쌤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제 쌤이 수업을 해야 되는 순간을 영상으로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고요. 모든 수업에는 항상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앉아 계신 선생님이 항상 조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전력반 조교 선생님이시고요. 과제 같은 거 제출하실 때 조교 선생님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보강이나 여러 번 급하게 빠질 일이 있다. 마찬가지로 조교 선생님한테 안내해 주시면은 쌤이 보강 날짜 잡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꼭 실강으로 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쌤이 직접 막 물어보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 네, 토플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시험 중에 세 번째로 어려운 영어 시험입니다. 원래 두 번째였거든요. 1월달에 개편되고 이제 순위가 떨어졌어요. 세 번째 어려운 걸로. 원래 IELTS가 더 쉬웠거든요. IELTS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근데 토플이 점수를 단기간에 받기는 좋은 과목이기는 합니다. 너무 좋은 과목인데 요즘은 조금 그 난이도가 리딩 리스닝에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전 토플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유형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전 토플이랑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려운 유형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당황스럽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방향성에 맞게 잘 따라오시면은 토플 점수 뭐 100점, 말이 100점이지 옛날에 100점이 100점이지 지금 5.0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크게 잡으라고 세 자릿수로 잡읍시다. 알겠죠? 90은 뭐 90이고 100점, 90 받을 바에 100점 받지. 알겠죠? 100점 받아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오늘 첫 수업인 만큼 수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선생님이 스피킹을 하다 보니까 따라 읽으세요, 하세요 하면은 계속 따라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스피킹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IBT 토플에서 스피킹 이제 개편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발음입니다. 발음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좋은 발음을 하고 발음 교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게 말해야 돼요. 일단은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라이팅이에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 더 보는 게 뭐죠? 문법입니다. 근데 글자 수가 굉장히 짧거든요, 토플은. 그래서 문법적으로 크게 막 그렇게 틀릴 만한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법도 첨삭을 해줄 거니까요. 같이 맞춰가지고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바로 스피킹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포용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토플에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겠다. 리딩 리스닝은 막 많이 풀고 뭐 하면 또 되긴 돼요. 되는데 스피킹 라이팅에서 내가 일단은 고득점을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표현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도움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영어로 help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딱 그냥 보세요. 딱 그냥 봐도 help라는 걸 토플할 때 쓰고 싶어요? 전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내가 남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보다 한 단계는 조금 전문적인 단어를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파트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파트는 좀 약간 어려운 거 써줘야 되고 어떤 거는 구어체처럼
쉽게 가야 되고 정리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help가 나온 김에 바로 설명할게요. 자, help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플 시험은요, 미국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위한 시험으로 처음에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 파트에는 대학교 생활 바탕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맞죠? 자, 도움이에요. 요즘 그런 문제가 굉장히 스피킹에서 많이 나오죠. 혼자 하는 게 좋아, 다 같이 하는 게 좋아. 뭐를요? 그럼 공부하는 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육 관련된 에듀케이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교육 관련 주제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나는 다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help를 쓸 수는 없어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움이라고 할 때 help. 잠시만요. 그 종이나 뭐 필요하신 분 적을 거. 종이 필요하다. 종이. 종이 필요한 학생들 종이 좀 나와줄래요? 종이 없나? 거기 뭐 아무거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교무실 가서 A4지 몇 장을 좀 들고 오세요. 네, 자 이거 종이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일단은 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help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거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꿔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 도움이라는 단어 다른 거 아시는 거 있어요? 도움이라고 하면 다른 거. 일반적으로 쌤이 물어보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assistance 맞아요? 좋은 단어입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assistance보다 반드시 쓰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support입니다. 맞죠? support.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다 같이 어차피 뭐 토플 점수 전부 다 필요한 거니까 같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점수를 받자, 해보자 이렇게 서로 응원을 해주는 거. 그거를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같이 하자 하지 뭐죠? 이걸 영어로 peer support라고 합니다. peer이 동료라는 뜻이죠.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같이 으쌰으쌰 하자 해가지고 한번 peer support라고 해요. 나중에 진짜 많이 쓰일 거거든요. 자, 교육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거든요. 자, 같이 으쌰으쌰 하자 해가지고 같이 응원해주면서 도와주면서 하는 분위기 뭐라고 한다고요? peer support라고 합니다. 맞죠? support, peer help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peer support라고 무조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리스닝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라이팅 할 때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돼. 쌤이라서 반복시켜 줄 테니까 그냥 보고 peer support 같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해보자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질문이 나왔을 때 혼자 하는 게 좋아, 다 같이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장점으로 얘기를 쭉 하기에는 할 말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좋아, 싫어 물어보면은 엔간하면 다 좋다고 답변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하는 게 좋아, 다 같이 하는 게 좋아하면은 다 같이 한다를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냥 할 말이 많으니까요. 쓸 단어도 많고. 그래서 peer support라는 걸 이제 배웠는데 자, 한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우리가 라이팅을 예를 들어서 하고 스피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말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이런 말만 내가 계속 반복해서 적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나빠요. 왜? 단어가 반복되면 감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스피킹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스피킹은 45초 동안 얘기를 하는데 준비 시간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복되도록 그냥 해야 돼요. 45초를 다 채워야 돼요. 무조건 해가지고. 근데 라이팅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단어 반복을 피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집단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해서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는 group work, 남들은 전부 다 group study, group work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는 집단적인 연구, 집단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집단적인 영어 뭐라고요? collective입니다. collective. 자, collective를 했으면요. 그 다음에 selective도 알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selective 볼게요. 자, collective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selective가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선택적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선택적인이라고 이해하면 한국말로 이해가 돼요? 선택적인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selective는 뭐다?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까다로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getting into selective colleg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쓸 것들이라서 대충 보시면 돼요. 알겠죠? collective, selective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렇게 했고, 근데 이거를요, 사람한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조금 입맛이 까다로워요. 나는 왜냐면 스피킹 들어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시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울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외식 문화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eating out에 대해서 너가 이제 밖에 나가면 보통 뭘 먹어?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입맛이 까다로워. 근데 내가 I'm selective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까다롭다고 할 때는 selective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picky를 쓴다고요. 맞죠? 들어봤어요? picky. 자, 볼게요. 그러면 응용을 해봐야겠죠? 나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야.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m a picky eater. 맞아요? 쇼핑하러 갔는데 주제가 쇼핑인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나는 좀 약간 까다로워. 내가 이제 쇼핑할 때 고를 때 좀 까다로워. 어떻게 한다고요? I'm a picky shoppe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 두 번째 스피킹 할 때 나중에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peer support 이런 거다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가, 좀 빠르게 볼까요? 자, 생각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디어, 맞죠? 아이디어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perspective, 관점으로 얘기를 바꿉니다. 얘를. 그죠? perspective,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쓸 일이 진짜 많아요. 해볼게요. 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유학은요, 유학을 가면은, 유학은 내가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맞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단은 perspective였던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유학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유학이잖아요. 뭐 교환학생 다 포함해가지고. 자, 유학인데 유학은 영어로요. 어떻게 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공부하는 거니까 study이고요. 자, 해외를 나가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studying abroad라고 합니다. 유학은, 그죠? 자, 유학은요,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금 여러분 이거 라이팅 아니에요. 스피킹이에요. 생각 안 하고 이거를 바로 그냥 입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한 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거는 그냥 입에 붙여야 돼요. 나를 가능하게 해준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렇죠. enables me to. 입에 붙여야 돼요. enables me to. enables me to. 나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자,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확장시키는 거를요, broaden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broaden. 자,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맞죠?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studying abroad enables me to broaden my perspective.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있죠? 표현인데요. 나의 이제 시야를 넓혀준다는 거예요. 수평선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해가지고 시야를 넓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horiz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어학은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크게. 네. 해가지고 우리 한 가지 지금 아직도 쓸 거 배웠거든요. 자, enables me to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나를 가능하게 하다는 진짜 무조건 스피킹 할 때 한 번도 아닙니다. 몇 번씩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enables me to 아니면 사람들 주제 나왔으면은 enables people to 이렇게 입에 계속 붙이시면 돼요. 알겠죠? 결국 토플에서 원하는 거는 문장이에요. 라이팅을 하든 스피킹을 하든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라이팅은 그냥 문장으로 이제 마침표 찍으면 끝나니까 그냥 적으면 된다 치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준비 시간 없이 뚝 뱉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한 개 한 개로 스피킹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nables me to, enables me to 이렇게 통으로 준비를 해야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problem입니다. 맞죠? 뜻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만점에 가까운 라이팅을 보신다면은 단 한 번도 절대로 problem을 볼 일이 없어요. 아예 없거든요. 자, 그럼 문제라고 하면은 한번 바꿔볼게요. 무조건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문제들이 있다, 문제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problem이 있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무조건 challenge라고 합니다. challenge. 아니면은요, issue도 괜찮고요. 자, 스피킹 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만화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때 있잖아요. 라이팅을 할 때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사실 모든 라이팅 있는 시험이 다 똑같기는 한데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일형식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몰라도 쌤 설명해줄게요. 일형식은 그냥 주어 동사 단순한 건데 일형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쓰지 말아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도부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줄게요. 다 알고 있어요. 보세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영어가 나가냐면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 이거 1형식을 2형식으로 바꿔줄 건데 형식은 뭐 모르셔도 괜찮고요. 자, 문제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주어를 잡아요. 잡았어요. 주어를 잡았죠? 하고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말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다 많은 문제들이요 존재한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or present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냥 there is, there are 이거는 너무 단순한 문법 구문이기 때문에 특히 무조건 라이팅 할 때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필요한 부분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올려내는 게 뭐예요? essential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essential이라고 해가지고 필수적인이라는 건데 이거 사실 토플 시험장 가는데 그 우리 파고다 학생들이 아니라도 토플 시험장 가면서 누가 essential 모르고 갑니까? 다 알고 가지 저거는. 맞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똑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essential도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쓰냐? 자,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존의 학생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필수적인 영어로 뭐라고요? 네, 필수적인 뭐라고요? 네, 맞아요. indispensable. indispensable. 자, 없어서는 안 될 이란 뜻입니다. 아마 indispensable이라는 거를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해외에 엄청 오래 있으면서 선생님을 이민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오래 있으면서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걸 써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essential도 쓰긴 써요. 쓰긴 쓰는데 많이 안 써요. 그래서 indispensable. 사람한테도 you're indispensable 하면은 너는 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ndispensable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아는 학생들 불러보세요. 자,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 무조건 스피킹 라이팅도 많이 쓰이는 거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요. 맞아요.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항상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동사만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으면은 뭐 큰 어려운 건 없어요. 스피킹 라이팅 할 때. 자, 이 문장 한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이제 교육이 주제인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independent learning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해보세요. 아, 위에 또 나와 있잖아. 자, 해가지고. 불러보세요. 자, independent learning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Place 네, on indispensable role in 했어요. 맞죠? 학업 성취. 학업 성취 불러볼까요? 학업 관련되면 무조건 뭐예요? 학업 부담, 학업 성취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아카데믹이에요. 맞죠? 아카데믹. 자, 성취 뭐라고요? attainment. 맞죠? 하나 볼게요. 네. 자,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요. 처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attainment라는 단어인데요. 미팅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뭐라고요? 성취, 성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ttainment. 자,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동사가 항상 중요한데 그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무언가를 야기하답니다. 무언가를 야기시키다. 그 이 원인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쓸 일이 많습니다. 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복습할게요. 자, 야기하다라고 하면 아는 거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아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리딩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cause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써요. 왜냐면 다른 학생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거 있죠? lead to. 맞죠? 무언가를 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개 다 안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거 뒤에 두 가지 있죠? 선생님이 야기하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 스피킹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무조건 이것부터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result in. result in.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무언가를 초래하다. bring about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그거 뭐냐? 자, 해결하다입니다. 자, 해결하다. 안 되죠? 쌤, 진짜 이거만큼은 진짜 안 된댔거든요. 자, solve 안 된댔어요. 자, 뭐 쓸까요,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조건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거는 tackle입니다. tackle. 자, 그 다음에요. 해결하다도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resolve.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ddress 이런 거 있습니다. 해결하다. 오늘은 라이팅보다 스피킹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한 거 조금 있거든요. 하면서 또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라고 해서 help 대신 assistance, support 쓴다고 했어요. 같은 회사든 학교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하자, 해보자. 뭐라고요? peer support, 맞아요? peer support라고 했고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유학은 유학을 가는 것은 나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보세요. 시작. 자,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Studying abroad enables me to broaden my horizon. 해보세요. 시작. enable me to만 하면 돼. 일단은 맞죠? enable me to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요. 문제라고 할 때 있잖아요. 자, problem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뭐라고요? challenge 아니면 issue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문제점이거든요. 뭐 단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problem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drawback 맞아요? drawback 아니면요 downside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there is, there are 쓰지 말라고 했고요. 자, 필수적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필수적인 영어로 뭐라고요? 필수적인 indispensable 맞아요? 그러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해보세요. 시작! 맞아요?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야기하다라고 했거든요. 야기하다 총 이제 네 가지인데요. cause랑 need도 빼세요. 제일 먼저 뭐 쓴다고요? result in.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bring about. 맞아요? 진짜 쓰고 와야 돼요. 알겠죠? result in 이런 거 쓰면은. 네, 자, 그 다음에 자 해결하다 solve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세 가지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tackle. 맞아요? tackle. 두 번째 뭐예요? resolve. 그 다음에요? address. 맞아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조금 따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피킹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간단하죠? 자, how do you stay healthy? 입니다. How do you stay healthy?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말 넘기면 하죠. 유지하다 뭐예요? 유지하다. 네, maintain 또 뭐 있어요? sustain 맞아요? 네. 그 선생님이랑 그래도 같이 그래도 공부를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무 거의 없는데 같이 그래도 공부를 조금씩 해오던 학생들도 같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그냥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자, how do you stay healthy? 이렇게 물어보면은 how do you stay healthy 하면은 5초 줄 거예요. 5초 뒤에 바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알겠죠? 그냥 바로 해보세요. 또 5초 뒤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할게요. How do you stay healthy? 시작!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시작. 다 했어요? 쌤 속으로 지금 세고 있었거든요.
20초 간 것 같은데. 자, 했어요? 이제 하면 되지. 이제 뭐냐면은 질문이 총 4개니까 처음부터 딱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하겠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 난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볼게요. 그냥 지금 배웠던 학생들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건강에 관해서라면 나는 이렇게 합니다. 시작!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뭐뭐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뭐하지? 자, 그냥 네, 그냥 뭐 헬스장 할까요? 헬스 간다 할까요? 자,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나는 헬스 갑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나는 헬스장 가요.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헬스장 가다 영어로 뭐라고요? 일단 헬스장이 영어로 뭐예요? 헬스장. gym 맞아요? gym. 해서 나왔던 거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해요? workout이라고 하죠. 이것도 들어봤죠? 얘도 들어봤어요? 자, workout과 exercise는 완전 다른 거라고 쌤이 했어요. workout은요, 운동하다, 둘 다 운동하다가 맞는데 workout은 무조건 헬스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뛰고 걷고 하는 거 있죠? 전부 다 exercise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workout은 헬스장, exercise는 그냥 막 다 헬스장 빼고 전부 다 exercise.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짐은 짐인데 헬스장에 가다는 go to gym이 맞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헬스장에 가다를 표현으로 풀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hit the gym, hit the gym 맞아요? hit the gym. 자, 또 할게요. 자, 공부하다는 뭐라고요? 공부하다는 hit the book 맞죠? 자러 가는 건 뭐예요? hit the sack 맞죠? 자, 갈게요. 그래가지고 hit the gym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매일매일인 거예요. 자, 매일매일 영어로 뭐라고요? everyday예요. 뭐 everyday도 맞아요. 맞는데 매일매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on a daily basis. 맞아요. 자주는 뭐라고요? 네. 이 정도에서 다 하더라고요. 쉬우니까. 근데 쌤 말은 우리는 그냥 뭐 now that I think about it on a daily basis, on a regular basis 막 쓰는데 저것들이 그냥 단순한 애들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표현들이거든요. 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 a daily basis, on a regular basis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였어요? 가끔 영어로 가끔. 네, 가끔은요. 일단은 첫 번째 노는 once in a while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once in a while.
자, 한 개가 더 있거든요. 뭐라고요? 자, every now and then 맞죠? once in a while or every now and the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다 했네. 그럼 다 나왔네. 자, I would definitely say까지 했고 그러면은 자, 나는 헬스장을 갑니다. 매일매일 시작. I 네, on a daily basis 맞죠?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쌤 보세요. 쌤 보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요. 응용해 봅시다. 자 다시요. 자 지금 생각해 보니 나의 건강에 관해서라면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걷는다고 매일매일 해볼게요. 시작. 걷다가도 힘듭니다. 맞죠? 한도 어려운 것만 배워가지고 저 걷다가도 힘들어졌어요. 뭐예요?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I go for a walk. I go for a walk on a daily basis. 라고 하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처음 온 학생분들 계시니까요. 다시 복습할게요. 자, 참여하다 3개일 때 있거든요. 불러보세요. 참여하다 뭐 있어요? 네, participate in. 또요? engage in. 또 뭐 있어요? 이렇게 3개. 왜냐면 참여하다가 너무 많이 쓰여요. 할 때. 바꿔볼게요. 똑같이 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건강에 관해서라면 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약간 육체적인 활동에 매일매일 참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활동이 뭔지 뒤에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시작.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I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on a daily basis.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은 좀 이제 해봐야죠. 하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자 참여하다도 배웠고요. 자, 우리가 꼭 오늘 배워야 될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 볼게요. 쌤이 지금 하는 이 대본을 미리 짜온 게 아니고요. 하나도 안 짜왔어요. 짜온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다 하는 거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대본을 쓰면서 왜 하냐면은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지금도 표현들을 막 여러 가지를 알려줄 건데 표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표현이 쌓이고 적을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이제 생겼다라고 나중에 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주제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으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대본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라이팅 과제 하시면서 위에다가 한국말 적어놓고 영어 바꾸고 절대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늘어요. 알겠죠? 내가 적고 싶은 표현들을 나열하는 거야. Play an indispensable role in.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부터 해가지고 짜자잔 뭐 나도 나뭐 result in, bring about 막 적어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들을 억지로 내가 쓰기 위해서 대본이 한 개가 나오고 라이팅 작품이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로 영작하는 느낌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라이팅 할 때 한국말을 적어놓고 영어로 바꾸잖아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습관이 들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피킹은 준비 시간이 없다면서요. 라이팅은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적기는 적는데 스피킹은 준비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또 한국말 떠올려가지고 영어로 바꾸는 그 작업을 머릿속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45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문장 하면 45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적이 엄청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쌤이 스피킹이 라이팅보다는 좀 어려우니까 스피킹에서 뭐 최고 고득점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이 90점이나 100점을 유지를 하시려면 최소한의 점수는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4.0이거든요. 라이팅이 5.0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4.0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이 한 문장만 딱 하고 끝내버리면 4.0이 안 나와요. 스피킹이 3.5, 3.0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 스피킹에서 내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고득점을 받는 포인트는 45초를 채워야 된다.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 주제에서 엇나갔다. 그래도 채워야 된다.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래도 채워야 돼요. 45초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일단 시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할 때 뭐 헬스장도 가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문장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전개 과정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맨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을 둘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거예요. 항상 이제 이전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스피킹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거를 바로 바꿔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는요, 이겁니다. 뭐 딴 것도 딴 건데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나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니면은 나중에 주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이 왜 AI나 automation 자주 이용을 하려고 하나? 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금은 이렇다. 이거를 지금 영어로 바꾸는 게 주예요. 알겠죠? 자, 뭐뭐를 하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after이라고 할게요. 맞죠? 자, 아까 배운 거 참여하다 3개 한 번만 불러보시겠어요? 뭐랑 뭐였어요? 시작! 그 다음에 partaking.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헬스장에서 있는 활동들에 좀 참여를 가끔씩 했었는데 지금은 뭐 participate 이런 거 써도 괜찮기는 한데요. 여기서 표현을 또 하나 배우려고 다른 거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좀 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참여를 했거든요. getting involved라고 합니다. get involved. 헬스장이죠. fitness center. 아까 위에 gym을 써가지고 바꿨어요. 지금 뭐 한 개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가끔씩이 빠졌거든요. 가끔씩 지금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보세요. 가끔씩 뭐라고요? Once in a while. 지금은 딴 거 할 건데 그거 뭐예요? 뭐요? 한 개 더 있었어요. 뭐예요? Once in a while 말고 딴 거 뭐예요? Every now and then. 맞아요? 네. 이제 이거를 입에 붙이시는 거예요. 자,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 어쩌다 보니는 뭐라고요? One thing led to another. 어쩌다 보니 한 개가 다른 걸로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뜻이 그냥 뭐 어쩌다 보니 약간 이런 뜻입니다. One thing led to another.
시간에는 지금 뭐 이번 주 시험은 없어 보이네요. 다음 주 시험이 있죠. 시험 치러 가면은 두량아 one thing led to another를 꼭 쓰고 와야 돼요. 0.5점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진짜말 진짜다. 네 번 스피킹 하면서 2번 써도 된다 진짜로. 그래서 one thing led to another. 근데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맞죠? 나도 모르게 지금은 before I knew it. 나도 알아차리기 전에, 나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나와 있는 거죠. 자,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before I knew it. 근데 이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요. one thing led to another. 아씨 뭐였더라 이거? and before I knew it.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외운 거 다 티내는 거잖아요. 이거 토플 지금 이거 왜 바뀌었는데요? 학생들이 계속 외워서 하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시험이. 근데 외운 티를 내버리면 안 돼요. 외운 티를 안 내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발음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을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는 intonation이에요. 높낮이라고 하죠. one thing led to another이 아니라 one thing led to another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blending sound예요. 이게 빠르게 읽는 걸 연습하다 보니까 one thing led to anoth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연결됐어요 방금? 단어잖아요. 이거는 여는 발음이 안 된 거예요. 연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one thing led to another, one thing led to another 이런 식으로 and before I knew it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자,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금은 시작 계속 나를 세뇌시켜야 돼요. 나는 원어민이야. 나는 원어민이니까 발음도 원어민이야. 방금 내가 one thing led to another 이러잖아. 이건 원어민이 아니야. 어떻게 된다고요? one thing led to another before I knew it 이렇게 맞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만 더 읽으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작.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틀을 의미를 하거든요. 템플릿을 없애려고 토플이 이제 스피킹 라이팅이 바뀐 거예요. 근데 템플릿이 없이는 스피킹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서 하면서 안 걸리면 돼요. 맞죠? 발음 좋게 해서 템플릿은 어떻게 해야 된다? 빠르게 읽어야 돼요. 갔는데 근데 그런 건 있지. 아까 했던 now that I think about it 있잖아요. 시험장 가잖아요. 와 진짜 1초도 안 돼서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렇게 바로 해버려요. 근데 말이 그렇잖아. 뜻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니라는 건데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뜻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거를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렇게 되면 단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천천히 now that I think about it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걸려요.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해가지고 표현이 좋으니까 now 대신한 지금 접속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해서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before I knew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과거는 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의미상. 그죠? 네. 자, 아까 쌤이 위에서 어떻게 적었냐면요. 지금은 운동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 운동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헬스장 간다 치고 그냥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이거를 지금 왜 알려주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너 루틴이 뭐야? 데일리 루틴이 주제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내가 이건데 나는 인스타그램 보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쓰이는 거예요. 맞죠? 아니면은 이거 없이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뭐요? I can't start my day without. 끝이에요, 이게. I can't start my day without working out. 자,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볼게요. 자, 아까 위에서 daily basis 한번 했죠? 네.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working out on a regular basis.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이건 이제 할 수 있다. 나를 가능하게 해줘요. 뭐라고요? 맞죠? enables me to. 이제 이건 하겠죠? enables me to. enables me to. 이까지는. 자, 아까 쌤이 그거 명사만 얘기를 하고 이걸 안 해가지고 자 볼게요. attain이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이루다. 어디에 도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이루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attain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nables me to 뭐예요? attain. 맞죠? 육체적인은 physical. 그 다음에 정신적인 mental. 건강, health.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게다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간단하게 배우지 표현 배운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침에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를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예요. 표현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학생들? 자,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예요. 뭐요?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 I go all out. I go all out. 1, 2번 스피킹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가능하면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 go all out이라고 했어요. 자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옛날에 배웠었어요.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그냥 내가 일어나는 거는 get up in the morning or wake up in the morning이에요. 맞아요? 자 그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쌤도 아침에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가기 싫은데 나 자신을요 내 침대 밖으로 끄는 거라고 했어요. 일어나기 싫은데 침대 밖으로 내 자신을 끌어가는 거야. 끌다가 영어로 뭐예요? drag예요. 맞죠? 나 자신을 끄는 거야. 어디로요? 침대 밖으로. to 자 가능한 일찍 영어로요. 가능한 일찍 뭐예요? As early as possible. 맞아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선생님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스피킹을 했더니 지금 목이 한 80%간 것 같아요. 마이크는 찌질 소리가 나가지고 남은 20% 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스피킹을 해볼 테니까 쌤한테 지지 않게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대답도 안 하시는데 뭐 하겠어요? 대답도 안 하는데? 알겠죠?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요. 자,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I hit the gym on a daily basis. 갑시다, 시작.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I hit the gym on a daily basis. 오케이, 시작. Now that I think about it, 아, 잠시만요. 아니, 이거 보지 말라고 이거 쌤이가 끈 건데 보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안 보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시작. 네, 좋아요. 아까 그 학업 성취 우리 배웠잖아요. 학업 성취 영어로 뭐라고요? academic attainment. 저기 붙이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패러프레이즈를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성취니까 성취가 너무 많아요. academic 뭐 accomplishment, academic achievement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생각해보니 나의 학업적 성취에 관해서라면 나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공부를 합니다. 시작. 잘 하시네요. 맞아, 잘했어요. 맞죠?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academic attainment, I would definitely say I hit the book hard on a daily basis.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after gett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ies in the fitness center every now and then,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before I knew it, I can't start my day without working out. 시작. 자, 여기 중요한 거죠. 자, working out on a regular basis enables me to at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라고 했어요. 이런 거 뭐 이제 뭐 안 보고 할 수도 있지, 맞죠?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작. 잠시만. 빼고 이거 있으니까. 자, 시작. 한 번만 딱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만 하면은 이게 약간 해보신 분들은 성취감이 좀 들지 않아요? 와, 이게 되네? 이거 말이 막 맞네, 되네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되는 거라 이제 계속 그 문장을 그거를 안만 응용을 시켜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 그거 자주 운동하는 것은 시작. Working out on a regular basis. 나를 가능하게 해줘요. 시작. 자, 얻다 뭐요? At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그래,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하면 되는데 맞죠? 좋아요. 자, on top of that, 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I go all out here. I go all out here. 맞죠? I go all out to drag myself out of bed as early as possible in the morning. 합시다. 시작.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근데 일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as early as possible. 맞아요? 네. 자, 읽어볼게요. 자,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I would definitely say I hit the gym on a daily basis. After getting involved in physical activities in the fitness center every now and then, one thing led to another, and before I knew it, I can't start my day without working out. So working out on a regular basis enables me to atta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n top of that, I go all out to drag myself out of bed as early as possible in the morning. 선생님 방금 읽을 때 어때요? 엄청 빠르게 읽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고 읽는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보고 읽는 것도 충분히 도움되는데 이거를 보고 읽겠다라고 하면은 연습할 때는 제일 빠르게 읽어야 돼요.
처음엔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일단 빠르게 읽자 하다 보면은 한 번도 안 막히고 쭉쭉 막 읽어져요. 쌤 방금 읽을 때도 안 막히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한 번만은 힘들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대본 보면서 연습할 때는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여는 발음이 잡혀요. 알겠죠? 최대한 빠르게 숨도 쉬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어때요? 뭐 토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해가지고 벌써 한 개 끝났는데 뭐 하는 거.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자주 나오는 질문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혼자 공부하는 거 선택하신다고요? 다른 사람 같이 하는 거 선택, 뭐 어떤 거 선택하신다고요? 같이. 쌤이 생각할 기회도 안 주고 나올 때마다 그냥 이거 해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할 말 제일 많은 걸로. 스터딩 어번 하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할 말 해봤죠? 약간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디스트랙션, 방해거리가 없다? 약간 이런 거 디스트랙션 없고 혼자 하면은 뭐 내 속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고 꼭 이거 혼자 공부하면은 내가 혼자 공부해야만 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좀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국말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영어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방금 우리 배웠잖아요. 방금 우리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면은 이것 때문에 좋다고 할 때 딱 한 개 지금 쓸 수 있는 걸 배웠어요. 뭐게요? 와, 그렇지. peer support 배웠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peer support를 쓰기 위해서 스피킹이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안타깝게도 위에서 이미 Now that I think about it when it comes to my personal well-being 다 써버렸어요. 이제 Now that I think about it이랑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다 써도 돼요. 4개 다. 내가 원하는 점수가 4.0이라면은.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5.0, 5.5를 바란다면서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중복이 많이 안 되면 좋아요. 2번까지는 괜찮아요. 알겠죠? 2번까지는 괜찮아요. 2번까지. 근데 하니까 학생들이 시험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토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스터디 때 만났던 친구들 되게 많이 고사장에서 만나거든요. 가잖아요. 가면은 전부 다 Now that I think about it 하고 있대요. 그것도 엄청 크게 들린대요. 고사장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도 배워봐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갈 거예요. 할 말 없다. 어떻게 한다? 꼬운다. 사실은 나는 혼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on a daily basis 이런 거는 또 괜찮아요. 반복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공부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실은 시작. 쌤, 나중에 조교쌤 이거 미션으로 줍시다.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시는 길이든 아니면 집에 가셔가지고든요. 발음 저거 마스터 배우기, 발음 저거 끝내기.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거.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팩트는 너무 딱딱하잖아 이게 뜻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저거를 해야 돼요. 사실은이라고 하면요 actually 할 수 있어요. 맞죠? actually 하면 안 돼요. 맞죠? as a matter of fact를 해야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영어로 as a matter of fact. 맞아요? as a matter of fact. 시작. 자, 그렇게 할게요. 자,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다 좋아하지 않다.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자, 뭐 한다고요? I'm a huge fan of.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좋아하는 게 좀 많거든요. I'm a huge fan of. 팬인가요? 팬이랑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좋아한다 싫어한다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는 거죠. 나는 별로 그 내 스타일 아닌데 I'm not really a huge fan of. I'm not really a huge fan of. 이렇게. 자, 중요한 거죠. I'm not really a huge fan of. I'm not really a huge fan of. 아니면은 I'm a huge fan of. 이렇게 맞죠? 엄청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매일매일 같이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 처음 보신 분 아시면 돼요. I'm inclined to. 쌤이 맨날 I'm inclined to 하는 이유가 있어요. tend to 듣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I'm inclined to. I'm inclined to. 진짜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학생도 있고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맞죠? 질문이 지금 do you prefer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I prefer studying alone. prefers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패러프레이즈가 지금 말 바꾸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실 쌤도 이거를 저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공부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겹치잖아 이거랑. 시험장 가면은 너무 이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겹쳐도 일단 해야 돼요. 시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해서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배울게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거. TV 프로그램 보시면은 솔로 들어간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무슨 솔로 해서 TV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솔로가 그 뜻이 아닌 거 아세요? 영어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솔로라고 하잖아요. 난 솔로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솔로가 그 솔로가 아닌 거 아세요? 영어로 솔로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바꾸면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 뭐예요? solo studying인 거예요. solo studying.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뭐 쓸 일은 없겠지만은 그냥 나는 그냥 이제 혼자예요. 솔로예요는 뭐예요? I'm a singl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거를 solo studying으로 바꿀게요. 자, 앞에 별의별 거 다 나왔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나왔고 I'm not really a huge fan of. 너무 원어민 같아요. 다 잘 썼어요. 근데 여기서 또 그런 거지. I'm inclined to까지 심지어 적었어요. 근데 I'm inclined to study with other people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저게 바꿔줘야 돼요. 오늘 다 배웠어요. 해보세요. 어떻게 바꿀까요? So I'm inclined to 바꿔보세요. 한국말을 바꿔야 돼요. 한국말을. 영어를 똑같은 사정 없어. 한국말 바꿔야 돼요. 뭐 나왔다 이거. 뭐 나왔어요. 맞죠? collect study. 근데 I'm inclined to collect study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동사가 나와야 돼요. 뭐 쓸까요? 그렇죠. 참여하다. 그렇지. 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공부에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사주. 알겠죠? 두 번째 스피킹 딱 나오면은 가자마자 바로 as a matter of fact 하는 거예요. 알겠죠? as a matter of fact I'm a huge fan of 아니면 as a matter of fact I'm not really a huge fan of 딱 시작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머뭇거려야 돼요. 알겠죠?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더라도 그리고 먼 얘기긴 하지만 멀지 않은 학생도 있어가지고 시험장에 가면은 도착하자마자 연필이랑 종이 주거든요. 하면 가자마자 다 적어놔요. As a matter of fact 써야지. As a matter of fact, I'm not really a huge fan of. I'm a huge fan. 다 적어놓으세요. 시험 아예 리딩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다 시작하기 전에 다 적어놔요. 라이팅 때 나 이거 써야지, 스피킹 때 이거 써야지 해서 조금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편하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좀 적어놔도 돼요. 가가지고 사실 너무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보고 하는 게 훈련이 보고 하는 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적어놓는 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좀 약간 적어놓고 표현 이거 써볼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서 스피킹하는 연습을 하면은 그 노테이킹이 장난 아니죠. 우리가 노테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플 할 때 종이에 받아 적는 거.
보통 이제 노테이킹이라고 하면은 리스닝만 떠올리시거든요. 아니에요. 스피킹 라이팅을 위한 거예요. 노테이킹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활용을 하셔야죠. 종이랑 연필을. 자 볼게요. 지금 다음은 우리가 패러프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말 바꾸기라고 하거든요. 말 바꾸기. 그래서 지금 스터딩 언론 나왔으니까 나는 솔로 스터딩 해야지. 이런 게 패러프레이즈예요. 말 바꾸는 거. 예나 지금이나 토플은 패러프레이즈가 한 번도 안 중요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중요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한 개만 하고 쉴게요. 사실은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지. 하다 보면 돼요.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하다 보면 돼요. 맞죠? 자, 나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작. I'm inclined to. I'm inclined to 할게요. 자, as a matter of fact, I'm not really a huge fan of solo studying. So, I'm inclined to engage in collective studying on a regular basis. 해볼게요. 시작. 자, 시작합시다. 너무 힘들다. 시작합시다. 시작 갑시다. 영상 끄읍시다.